안녕하세요. 자, 그럼 이번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가톨릭 평론 24호 올해 2019년 마지막 호에 실린 신한열사님의 글인데요. 네, 함께 가는 여정이란 네, 함께 가는 제목이죠. 여정에 어떤 내용이 실렸는지 짤막하게 일단 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달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로마에서 개최된 범아마존 특별 주교 시노드에 관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다음 달 대림 일주부터 이제 시작 예정인 독일 교회 시노드에 관한 이야기를 두 개를 좀 나누어서 실어 주셨어요. 시노드는 뭐 예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이 교황 중심, 주교 중심의 교회 운영 방식에 조금 더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한 일종의 대의원 제도입니다. 1967년에 처음 개최된 주교 시노드에서 개최됐다고 시작됐다고 보면 되고요. 이번에 열린 아마존 시노드는 멀게 보면은 2014년 아마존에 속한 9개 나라 지역 교회들이 모여서 만든 이 아마존 교회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준비가 시작이 됐고, 가깝게는 올해 6월 달에 아마존 시노드 의안집이 발간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한 2년, 길게는 5년 가까이 준비된 주교 시노드입니다. 6월 달에 발간된 시노드 의안집은 18개월 동안 준비 기간을 거쳐서 8만 명에 달하는 아마존 지역민의 이야기와 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고요. 다 아시다시피 아마존 지역이 올해도 큰 불로 인해서 산림 파괴, 자원 개발로 위협받는 그런 토착민 공동체의 보호를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목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려고 하는 과정들이 시노드 준비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안집이 나올 수 있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마존 지역에 워낙 이 사재가 부족한 지역이라서 이 의안집에 보면은 이 부족민들 이쪽에 사시는 기혼자를 서품해서 좀 더 영성체를 자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지역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여성들에게 교회의 공식 직분을 부여하자는 제안이 나와서 이 아마존 시노드 개막 전부터 이 사제 독신제가 허물어지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여성들의 교회 참여가 이제 공론화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아마존 시노드와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이 이제 실렸고, 2019년 대림절 첫 주일에 시작하는 독일교회 시노드 역시 요즘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교회의 공동 합의성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예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이 주교 독일교회 시노드는 성직자 성학대 스캔들로 교회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독일 주교들이 교회의 강력한 쇄신을 위해서 이 독일 가톨릭 중앙위원회, 우리로 치면은 평신도 전국 협의회가 될 텐데요. 이 주교들 모임하고 평신도들이 같이 2년 동안의 구속력 있는 시노드 여정을 가기로 합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노드 여정은 사제의 생활 형태, 그러니까 의무 독신제에 관한 것, 그다음에 권력과 권한 분배에 대한 것, 그다음에 성윤리, 여성의 역할이라고 하는 4개 분야의 포럼을 축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특징적인 것은 각 포럼마다 주교 한 사람과 평신도 한 사람이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이끌도록 했다고 하는 게 특징이고요. 이러한 독일교회 움직임에 대해서 교황청이 일찌감치 제동을 걸었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 4가지 주제는 이 독일교회가 다룰 주제가 아니고 이 보편교회 차원에서 논의될 주제인데 왜 독일교회에서 이걸 다루냐라고 하는 외부 비판들이 좀 많이 일어났어요.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주교들과 평신도들이 평등한 투표권을 문제 삼았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됐었고요. 하지만 이러한 바티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독일 가톨릭 중앙협의회 의장 이 토마스 슈테른베르크 교수에 따르면 대부분의 독일 교구가 이 교회 개혁에 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독일 교회 분위기를 전하면서 이 글을 맺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아마존 시노드 독일 교회의 어떤 이런 개혁 분위기가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사제, 주교의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최근의 교회의 전반적인 흐름과 연동돼서 교회의 흐름을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사례들이 아닌가 싶어서 주목이 좀 되는 사례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요약한 바대로
일단 핵심 내용은 전달이 된 걸로 우리가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가장 궁금한 부분은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왜 지금에 와서 카톨릭은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사제 독신 같은 게 위협을 받고 있는가? 이게 이제 그 아마존 시노드도 그렇고 독일 교회 시노드도 그 의무 독신제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제 그 의안집에 반영해서 네. 그 회의 주제로 이제 좀 다루겠다는 건데요. 그 아마존 시노드에서 말하는 그 사제 독신제 그 허용은 되게 제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지역 교회 안에서 지역 이제 교회고 또 거기에 보면은 그 나이가 든 남자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 뭐 그런 것 여러 가지 면에서 제한적이지만은 교회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우려했던 것은 그런 거겠죠. 그런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것이 항상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예외적으로 뭔가 하나가 허용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어떤 기화가 되고 이제 어떤 물꼬를 트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하고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지 않았나 싶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독신제 얘기가 나오는 거를 이제 쭉 보면은 근데 우리가 독신제에서 좀 이제 들여다봐야 될 것은 여러 그리스도 교회에서 보면은 가톨릭만 독신제가 되게 그 완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 네. 성공회도 그렇고 그리스도 교회도 그렇고 물론 이제 독신 사제에게 더 돌아가는 어떤 그 뭐랄까 인센티브라고 할까 그 어떤 뭐가 있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가톨릭이 거의 가톨릭에 있어서 독신제는 거의 가톨릭교의 정체성에 가깝다 할 정도로 하지만은 이 독신제라는 것이 되게 교리적인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10세기 때 그 거의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사실? 관행이 제도화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교리적이긴 하겠죠. 성서적인 건 네. 아니지. 근데 네. 어쨌든 관행이 제도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네. 그 전에는 그 사제가 독신으로 살지 않았던 사제도 존재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그 사제 독신제라는 거가 좀 역사적인 거지 뭐늘 뭐야 이렇게 변동 없이 가야 된다는 네.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굳어지니까 사람들한테는 약간 교리적인 거, 그다음에 뭐 변치 않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사제 독신제에 대해서 독일 교회에서도 얘기하고 전체 교회에서도 얘기하고 그러는 거는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역사적인 어떤 전기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되는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뭐 사제 독신제나 뭐 여성사제 문제나 한국교회 안에서도 한 20년쯤 전에, 네. 20, 30년쯤 전에 그런 심포지엄이나 뭐 이런 데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다가 그 여성 연합회 그다음에 수녀 장상 연합회 안에서 여성 분과가 있다가 네. 그게 없어지고 이제 뭐 생명 분과로 바뀌고 그런 과정들이 있다가 최근에 이 논의는 어떻게 보면은 예전 논의는 그냥 이렇게 서로 암암리에 나왔던 논의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 시노드라고 하는 네. 교회 공식 구조 안에서 지금 논의가 되는 거는 그 의미가 좀 다르다고 네. 봐요. 네. 이제는 그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이 시대의 어떤 네. 산물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인식도 좀 많이 넓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성직 주교 중심의 교회에서 조금은 이제 더 논의하는 교회, 지금 요즘 얘기하는 이제 그 뭐 공동합의성의 교회를 그거에 대한 필요도 좀 많이 올라가서 이 논의하는 자리가 조금 이제 공식화되는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뭐 당장 뭐 사제독신제가 네. 도입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이제 뭐가 교회의 방향을 미래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같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들에 있어서는 그 조금 저는 예전하고는 논의 방식이 좀 달라진 건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논의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제도교회 안에서 되게 논의가 되고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독일 교회의 어떤 독신제 시노드에서요 독신제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는 뭐 독신제든 여성사제든 그러한 것들이 어떤 교리적인 거라든가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 본래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그 불변의 것이 아니라 어떤 검토해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거 그런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분위기가 여성사제라든가 독신제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갖다 좀 했다 그러면 되게 불경스럽게 바라보는 거. 일단 예. 다수의 신자들이 그렇게 원하지 신자들이 않는다는 신자들이 문제가 그렇고 있죠. 당연히 교회에서 그 제도교회에서 그러니까 뭐 음. 고위 성직자들이라든가 일반 사제들은 뭐 개인적으로 뭐 약간 진보적인 사제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사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공식적으로는 거의 얘기를 꺼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질문하고 네. 이제 이런 습성이 없고 네. 딱 우리 왜 저기 예비자교리나 이렇게 네. 교리 그렇죠. 시간에 네. 답으로 주어지는 네. 것들에 주입식. 대해서 네. 이게 이제 틀어지면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 이제 외워. 이런 신앙의 습관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사실 더 어려운 네. 측면도 있죠. 우리가 신한열 수사님의 이야기가 되게 의미가 있는 거는 그 한국 교회가 유럽의 교회 지금도 조짐이 있지만은 네. 지금은 유럽 교회만큼 아쉬움이 없는 교회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걸 땡겨가지고 고민하게 한다는 거. 그리고 또 그 유럽 교회는 오히려 그리스도교가 더 문화하고 더 이렇게 퍼져 있고 전 문화적으로 퍼져 있는 곳에서 더 이렇게 어떤 자유롭게 네. 이렇게 토론하고 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여전히 네. 너무 갇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한 그 분위기를 자꾸 우리가 흡입하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개방성이라고 할까, 그 다음에 좀 그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좀 문제를 던지는 차원에서 신한열 수사님의 그 어떤 유럽 교회 이야기라고 할까 그런 리포트가 되게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꼭 구독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예. 아니 그래서 신한열 그 나중에 날이 되면은 그 우리 편집장님하고도 그때 얘기가 네. 됐는데 신한열 수사님을 모시고 약간 콘서트 같은 거 이제 교회 아. 돌아가는 교회 이야기 콘서트라든가 네. 그런 그럼 것들을 하면서 좋죠. 같이 이야기 나눈다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와서 무슨 저기 네. 기도 모임 이런 거 청년들하고 많이 하시는데 네. 오히려 이제 이런 신호드 같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꼈던 소감이라든지 이 내용 네. 쓰신 내용을 갖고 실제 요즘 사실은 이제 한국 교회도 조금 변화의 조짐들은 사실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공동합의성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조금 이제는 이제 더 한국 교회도 이 상태로 가면은 이제 어렵다라고 네. 하는 위기의 의식들은 조금 교구 안에서도 조금씩 그런 그렇죠. 생각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쓰신 분들하고 같이 조금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조금 그래도 이제 이 변화의 조짐들은 조금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도 지금 딜레마이긴 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기존에 남아있는 좀 교회의 파워를 자랑할 수 있는 그 세대 자체가 네. 이미 노후한 세대다 보니까 여기에 맞추려니 젊은 세대가 따라오지 않고 젊은 세대의 호응을 이끌어내려니 기존의 그 파워 세대를 잃을까봐 두렵고 이런 딜레마 속에서 어쨌든 공론회장을 자꾸 마련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공론회장이 너무 없다. 그렇죠. 그럼 이제 정리할까요? 네, 그러시죠. 어쨌든 근데 공론회장이 이런 공식적인 네. 그런 주교 신호드나 교구 신호드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는 되게 긍정적인 신호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제 한국 천주교회가 신호드, 교구 네. 신호드 많이 했던 거에 대한 경험을 좀 돌아보면 꼭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죠.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이제 그렇게 가는 것 같아서. 근데 이거는 뭐 하시려고? 이거 이제 보시는 분들이 너무 지루해하실까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랭이입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자, 마무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 여쭤볼게. 신호도 그러면은 네. 거기에 참여하는 그 주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교 시노드는 네. 이제 주교들의 대의원, 네. 주교 전체에 참여하는 게 공의회였다면은 시노드는 이제 대의원 대표들만 이제 네. 참여하는 주교 시노드고 지역 교회로 내려가면 이제 뭐 아시아 교회,
그 아시아 특별총회 해갖고 아시아 주교 시노드라고 네. 하는 것도 대륙별 시노드를 네.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게 교구로 내려오면은 음. 그 주교들만의 이제 음. 이거로는 안 되니까 그 신- 이 공동 합의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네. 나온 게 이제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이 신호들 하더라도 네. 평신도들 음. 사제들 의견을 들어서 그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건의 투표권도 있지만 결정 투표권을 주기도 네. 하거든요, 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제 교구장이나 교황의 권한의 재량에 따라서 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조금 교회가 주교만의 교회로 운영되는 것을 자꾸 이제 분산하기 위한 어떤 고민에서 나온 제도인 것 같아요. 그 시노드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잘 이제 모르겠는데 언젠가 날 잡아서 한번 시노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거는 네. 신호드 얘기는 나중에 한번 따로 네, 하는 네, 기회가 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그럼 일단 여기서는 시노드는 상당히 권위 있는 공론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거는 뭐 반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네네. 네, 권위도 있고 공론장의 역할도 하고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지금 아마존 시노드와 독일교회 시노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독신 의무제 같은 경우에 일단 공론화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패러다임의 전환에 첫 발은 내딛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 교회에도 결국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밑에 순환 뭐, 바람 사제 독신제 바람, 문제도 바람, 있고, 바람. 그다음에 권한의 분배 문제 여러 가지가 다 같이 교회 쇄신과 관련된 이슈들이 다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가톨릭 평론에서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에서도 지금 딜레마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고요. 네. 단지 이제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기존의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대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대로 어떻게 여기서 합의점을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한 의견들이 꾸준히 나와주는 게 필요한 거죠.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뭐 더 추가하실 없습니다. 네. 말씀들은 감사합니다. 네.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